23번입니다. 두 점을 줬는데 x축 위의 점 P, y축 위의 점 Q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단거리 문제는 직선으로 쭉 이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P랑 Q는 움직이는 점이야. 근데 AP 더하기 PQ 더하기 QB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걸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우리에게 좌표를 알려주는 점이 있어. A를 알려주는 점을 A를 P의 대칭, 자신의 이웃하는 점에다 대칭 이동하는 거야. A를 P의 대칭, 알려주는 점을. 그러면 B도 좌표를 알려줬죠. 근데 B의 이웃하는 점은 Q거든. B를 Q의 대칭. 이렇게 우리가 보통 외우면 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A랑 B가 있는데요. A랑 B가 A는 4,1 여기 A는 4,1이고요. B는 1,3. 그런데 A를 P의 대칭인데 문제에서 P를 알려주거든. 어디 위를 움직이는 점 P 이렇게. 그래서 P가 X축 위에 있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A는 P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A를 X축에 대칭. 그러면 A를 X축에 대칭 이동하면 대칭 이동한 점이 4,-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Q의 대칭인데 Q는 Y축 위의 점 Q라고 돼 있죠. 그래서 B는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합니다. 그래서 B'으로 옮겨진다. Y축 대칭이니까 X의 좌표가 반대로겠죠. 그래서 A'하고 B'하고를 이어요. A'하고 B'하고. 그러면 이 하얀색 선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길이의 최소값이야. 그리고 이 자리가 P가 되고 이 자리가 Q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떠냐면 A에서부터 요 P까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아.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또 여기 B에서부터 Q랑 B'에서부터 Q까지 길이가 똑같아. 그래서 만약에 Q가 이곳에 있다. 이건 거짓말인데. 그러면 와 놓쳤다. 그러면 요렇게 이어도 똑같거든.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나 이렇게 가는 거나 똑같거든. 둘이. 그러면 당연히 반듯하게 가는 게 제일 짧은 거야. 반듯하게 가는 게. 그래서 최단 거리는 A'이랑 B'을 이을 때가 최단 거리다. 그래서 최소값을 찾아라 했기 때문에 두 점 사이 거리죠.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빼서 제곱하면 5, 25. 또 빼서 제곱하면 25. 여기 이제 루트 씌운 게 문제에서는 거리를 K라고 했죠. 그 다음 K제곱이니까 50이 정답. 이렇게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3번입니다. 자, 363번은요. x의 절대값이 있네요. 그럼 나타내는 도형과 그 다음에 x축 위의 도형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을 때 둘러싸인 부분의 사각형이래.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요, 우리가 절대값 x-2 더하기 y 플러스 4는 0이라고 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원래 우리가 그냥 여기서는 그림을 줬잖아. 근데 만약에 그림을 안 주고 우리한테 그려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x가 2보다 크다면
두 번째 x가 2보다 작다면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따로따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면 양수니까 x-2에 y 플러스 4는 0 해가지고 y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인가요? 맞나? 마이너스 2.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다면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y 플러스 4는 0 해가지고 y는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식이 바로 어디에서 끊어지느냐? x는 2에서 끊어지거든. 그래서 x에다 2를 대입해. x에다 2를 대입하면 그럼 이게 0 되니까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4.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x축 y축이 있을 때 여기 2, 마이너스 4 1, 2, 3, 4 한참 아래에 있네. 2, 마이너스 4를 지나면서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이 그림. 그러면 y절편이 마이너스 6이고 기울기가 1인 선 이렇게 이제 점점점점점 가는 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선 이렇게 가는데 x가 2보다 클 때 그려져서 여기가 수직입니다. 여기가 수직.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대칭 이동이나 평행 이동을 시킬 때에는 특징적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요 점을 이동을 시키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이동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먼저 문제에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는 게 그림을 먼저 생각해 보게. 이렇게 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뭐라 했느냐? 첫 번째로 x축 대칭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x축에다 대고 대칭 이동을 샥 시키니까 그림이 이렇게 이제 V자가 아래쪽으로 뾰족하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가지고 어땠느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6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그러더라도 모양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핵심이 되는 자리를 찍는 거야. 핵심이 되는 자리.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자리는 요 뾰족한 점이잖아. 이 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첨점이라고도 부르거든. 뾰족한 자리. 여기가 원래 2, 마이너스 4였습니다. 그런데 x축에 대칭 이동을 시켜요. x축 대칭이면 y의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y의 부호가 바뀌어서 2, 4가 됩니다. 다시 이걸 평행 이동을 시켜요. 점의 이동이니까 이 숫자만큼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x에는 마이너스 4를 해서 마이너스 2, y에는 마이너스 16을 마이너스 16하면 몇이지? 마이너스 16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2.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떻게 그리냐? 여기다 그리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이면 요 아래잖아. 근데 요 V자를 우리가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요거 이제 그냥 그림만 그린 겁니다. 이렇게 90도를 이루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90도를 이루는 선이 있는데 이 선은 이 점이 2, 마이너스 4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V자를 이루는데 그 점은 어떠냐? X값은 왼쪽으로 4칸. 근데 Y값은 아래로 8칸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상으로 한 이 정도가 4칸이라고 생각할게. 그러면 아래로는 요걸 2배 정도 이동한 점. 그러니까 바로 요 정도쯤을 우리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이라고 생각하면 대략 비율이 맞겠죠. 그렇잖아. 왼쪽으로는 4칸, 아래로는 8칸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V자가 그려지는데 이렇게 V자 그려지는데 여기가 직각이야. 그러면서 이 선하고 이 선하고 평행이잖아. 기울기 1짜리. 원래 여기가 기울기가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둘이 평행. 그 다음에 이 둘이 평행. 그러니까 이 사각형이 뭐냐? 평행사변형인데 각 하나가 90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그리고 직사각형에서 이런 이제 넓이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찾을까? 넓이. 여기서 어떻게 못 찾을까? 대각선의 길이만 우리가 알면 찾을 수 있거든. 대략 한번 이렇게 쪼개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비율이 안 나올까? 방법이 없나? 요게 뭐가 있지? 좌표는 주어졌어. 그러면 이거 일일이 찾으려면 귀찮은데 그냥 하나 찾겠습니다. 하나. 요 선 있죠, 요 선. 요 선이 기울기가 1이고 이 점을 지나거든요. 그래서 y 플러스 12, y 마이너스 y1은 m가로 x 마이너스 x1.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10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2, 마이너스 4를 지납니다. y 마이너스 y1은 m가로 x 마이너스 x1.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둘이 연립을 합니다. x 마이너스 10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하고 같으니까 샥샥 이항하면 2x가 8돼서 x가 4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4컴마네. 그러면 x에다 4 넣으면 4,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요 길이가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고 이 길이가 한 변의 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길이 찾으면 되겠습니다. 요게 2 작아지고 2니까 여기가 2루트 2.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 여기서부터 여기도 6이니까 여기가 6루트 2. 그래서 직사각형이니까 둘이 곱하면 6루트 2 곱하기 2루트 2 하면 답은 얻을 수 있겠습니다. 4, 6에 24. 좌표로 이제 어떻게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 다음 392번 392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392번은요. 첫 번째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0하고 1하고 2를 원소로 갖습니다. 그런데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X 빼기 Y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X가 A의 원소고 Y도 A의 원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를 X의 A의 원소를 가지고 와서 뺀다고 돼 있으면 보통 이렇게 표를 만들어. 그래서 한쪽은 X라고 치고 한쪽은 Y가 되는 값이라고 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집합에서는 원소를 예를 들면 집합은요 내가 원소를 쓸 때 0, 1, 1, 2, 2, 2 이런 식으로 집합은 같은 원소가 나왔다고 해서 반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집합은 어떠냐? 만약에 이렇게 원소로 계산했더니 같은 게 반복해서 나왔다. 그러면 집합은 이 원소를 각각 한 번씩만 쓰도록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쓰면 틀린 걸로 쳐.
그러면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숫자가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하나는 여러 개가 겹쳐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거꾸로 여러 개가 겹쳐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떠냐? A에서 X에 해당하는 원소로 0하고 1하고 2를 데려와. 하지만 Y가 또 0, 1, 2를 반복해서 데리고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격자점을 채우는 거야. 십자로 딱 만들어가지고 이 자리, 이 지점들을 채워. X에서 Y를 빼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쪽에서 이쪽을 뺍니다. 그러면은 0에서 0 빼면 0이요, 빼면은 마 1이요, 빼면은 마 2요, 빼면은 1이요, 0이요, 마 1이요, 빼면은 2요, 1이요, 빵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원소들을 우리가 B의 원소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원소는 우리가 한 번만 적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꼭 작은 것부터 적을 필요는 없어. 원소 간의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쓰는데 보통 이제 보기 편하라고 채점자 편하게 채점하세요. 이렇게 적어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이게 B, 집합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합 C는 문제에서 우리한테 지정을 해줄 때 2x-y 그 다음에 당연히 x랑 y도 a에서 또 가지고 왔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할 때 이걸 한쪽 축을 2x를 그냥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그래야 편해. 그냥 x 해가지고 2배 해서 빼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2x를 적어줘. 그러면 0, 1, 2니까 2x는 0, 2,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에 해당하는 값. 그러면 0, 1, 2가 되겠죠. 그래서 빼라고 돼 있으니까 또 뺍니다. 0, 마 1, 마 2. 0, 몇이야? 1, 아니? 산수를 못해요. 그 다음 또 뺍니다. 여기서 이쪽을 빼니까 4, 3, 2. 그래서 집합 C의 원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B, C의 포함 관계는 C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A가 가장 작고요. A, 그 다음에 B, C 이런 순서로 답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러면요, 혹시 추가로 질문이 있을까요? 없으면요. 우리가 숙제는 94쪽까지였는데 혹시 94쪽까지에 추가로 질문 있을까요? 없어. 혹시 못 풀었습니까? 진영 씨 질문 있어? 현서는? 현서야 질문 있니? 현서야 피곤하니? 현서야 질문 없니? 예준이 질문 없니? 은서는? 없어? 인서야 다 못 풀었니? 그럼 혹시 풀고 다음번에 추가로 다시 질문해도 돼 있으면. 자 그러면 오늘은요. 지워도 되니? 오늘은 집합을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4쪽에 구분 집합의 개수 혹시 418번 혹시 풀었니? 어디까지 설명했어? 419번? 거기는 안 했어? 그러면 418번은 몸풀기로 하나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18번 하나 풀어보고 자 한번 같이 봐봅시다.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원소를 1, 2, 3, 4, 5, 6을 원소로 갖습니다.
있을까? 그런데 부분집합 x를 만든대. 근데 가장 큰 원소와 가장 작은 원소의 합이 7이 된대요. 7. 그러니까 여기서 x라는 집합을 만들어. 근데 어떠냐? x 안에 들어오는 원소들을 여기 숫자들이 쫙 있을 거야.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랑 더해봤더니 그 결과가 7이래. 그렇게 될 수 있는 원소들은 총 몇 종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어떤 두 수를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가 누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니까 어떤 두 수를 더해서 7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는 거야. 근데 숫자들은 한 번씩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왼쪽이 더 큰 수, 오른쪽이 더 작은 수 해서 7이 되는 건 몇하고 몇을 더하면 될 수 있을까요? 6하고 1, 그 다음에 5하고 2, 그리고 4하고 3 이렇게 우리가 두 수를 더해서 7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만약 x가 집합을 만들었는데 가장 작은 숫자가 1인 거야. 그리고 누구 들어있고 가장 큰 숫자가 6이 되는 이러한 집합을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이 x라는 집합은 여기 a라는 집합에서 부분 집합을 만들기 때문에 1하고 6은 반드시 데려오죠. 1하고 6은 반드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끼어있는 2, 3, 4, 5는 데려올 수도 있고 안 데려올 수도 있지. 그래서 1하고 6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입니다. 맞습니까? 2의 4제곱. 그러니까 3하고 4하고 5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 경우의 수를 두 가지씩 갖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16가지가 만들어져. 그러면 두 번째로 5하고 7이 그러니까 x라는 집합을 만들어 봤더니 가장 작은 수가 2입니다. 가장 큰 수가 5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일까요?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은서한테 물어봐야지. 은서야 몇 개일까? 2의 제곱. 이유는 몇하고 몇한테만 기회를 줘? 그렇죠. 3하고 4한테만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가 가장 작은 수가 돼야 되니까 1은 절대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1이 들어오는 순간 1이 가장 작아질 테니까 6이 들어오는 순간 6이 가장 작아질 테니까 그리고 2하고 5를 데리고 오죠. 반드시. 그러면 남은 게 3하고 4밖에 없죠. 그래서 2의 제곱 3, 4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x라는 집합을 만드는데 가장 작은 숫자가 3이고 가장 큰 숫자가 4면 그 사이에 수는 없죠. 이때는 어떠냐? 1, 2 데려오면 안 되고 3 데려오고 4 데려오고 5, 6 데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원소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야. 한 가지. 2의 0제곱 한 가지. 혹시 이거 알아? a의 0제곱이 1인 거? 이거 아니? a의 0제곱이란 그러니까 우리 지수법칙에서 3의 세제곱 나누기 3의 제곱을 해라. 그러면 3의 세제곱 빼기 지수법칙에서 나눗셈이 지수끼리 빼잖아. 그래서 3의 1제곱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3의 세제곱 빼기는 역수를 곱하잖아. 그래서 약분해서 3이 돼서 결과가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a의 5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을 하라.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하면 a의 빵제곱이야. 5에서 5를 빼니까. 근데 나눗셈은 우리 초딩 때 역수를 곱한다라고 배우거든. 그래서 약분을 하면 1이야. 그래서 둘이 같다. a의 0제곱은 1이던데 내가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2학기 때 집합 요거 하면서 부분집합의 개수 하면서 2의 제곱, 2의 세제곱 보통 이렇게 구하잖아. 그러다가 당연히 선생님이 요거 알파라 생각하고 시험 문제 낸 거야. 근데 어떤 학생이 틀렸어. 그래가지고
이거 교육과정 왠데요? 하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시험 문제가 취소됐어. 그러니까 이게 배우는 건 A의 0제곱이 1이다는 배우는 건 고등학교 2학년 대수에서 배우거든. 근데 보통은 알고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잘 찾아내가지고 시험 문제를 취소시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틀린 학생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지.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시험은 교육과정 내에서 내도록 돼 있거든.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틀렸을 때 교육과정이 벗어난 것 같으면 그렇게 항의해도 된다는 거야. 가능하다는 거지. 갑자기 생각나서.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분 집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95쪽에서 한 문제를 더 풀어볼까요? 95쪽에서 421번을 하나 풀어봅시다. 지금 421번은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니까 총 7개가 있겠죠. 그죠? 2의 세제곱 빼기 1 해서 7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7개를 이름을 붙였어. A1, A2, A3 해서 A7까지. 근데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원소를 소문자 AN이라고 붙였대. 그러면 집합마다 가장 큰 원소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장 큰 원소를 더하래. 하고 4하고 5하고 당연히 그러면 전체 부분집합은 이건 몇 개 안 되니까 직접 찾아도 되긴 하는데 당연히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거기서 공집합을 하나 빼면은 총 7종류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7개를 여러분이 직접 다 적어봐도 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적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원소가 1개짜리부터 쫙 우리가 한번 적어봐도 돼. 그러면 우리가 부분집합을 A1이라는 부분집합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해서 A7이라는 부분집합까지 쫙 만들면 이제 7종류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질 거잖아. 그런데 이 부분집합들은 모두 다 안에 원소를 가지고 있겠지. 최소한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있는 원소 중에서 만약 우리가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 순서로 썼다면 맨 오른쪽에 이렇게 큰 숫자들이 있을 거잖아. 맨 오른쪽에 큰 숫자들이 쭉 있을 거잖아. 이 큰 숫자만 7개를 다 더하겠다는 거야. 그럼 그 결과가 몇이냐? 라고 물어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몇 개 안 되면 직접 7개를 다 적어가지고 찾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집합의 개수가 요 3개에서 4개로 5개로 1개씩 만들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뻥 튀겨야 되거든. 엄청 많아져. 그랬을 때 여기에 오는 가장 큰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누구누구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제 직접 찾아봐도 되고 원래 풀이는 이거야. 가장 큰 원소가 5인 경우 5라면 가장 큰 원소가 5라면 그러면 어떤 집합을 만드는데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가장 큰 원소가 5가 되려면 무조건 5는 데려오겠죠. 5가 딱 있어야 가장 큰 원소잖아. 그러니까 어떠냐? A라는 집합에서 5라는 숫자를 무조건 데리고 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2나 4가 오든 말든 가장 큰 숫자는 무조건 5겠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뭘 찾느냐? 5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몇 종류일까? 이걸 찾는 거야. 그러면 5를 포함한다. 그럼 5한테는 너는 이리 오세요. 이거잖아. 그러면 이제 2하고 4한테는 너 올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그래서 5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몇 종류냐? 2의 제곱해서 4종류입니다. 그럼 이 4종류는 공집합이 있을 수 없어. 무조건 5는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집합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5인 게 총 4개야. 4개는 5가 가장 큰 숫자야. 이해되니? 이걸 이제 원소가 많을 때 확대시킬 수 있어. 현서야 괜찮니?
선생님 졸릴 때마다 지인이한테 얘기해. 나를 한 대씩 해주세요. 좀만 참아봐. 좀만.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원소가 5가 될 수도 있지만 4가 될 수도 있겠죠. 가장 큰 원소가 만약 4라면, 그러면 이 4라면이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5는 절대로 오면 안 돼, 이 말이 들어있어. 5가 들어오는 순간 5가 대빵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떠냐, 부분집합 속에 4는 무조건 와 있고 5는 절대 오면 안 돼,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떠냐, 4하고 5한테는 너는 반드시 와라, 너는 반드시 오지 말아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얘들한테는 선택권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남은 원소는 이 하나만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몇 종류가 만들어질까요? 2의 1제곱에서 두 종류. 두 종류는 4만 있는 경우, 2하고 4가 있는 경우 이렇게 두 종류가 만들어진다. 이거 이해되니? 의사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 보면 총 7개 중에서 4개는 5가 가장 큰 거였고 2개는 4가 가장 큰 거였어.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겠습니까? 2가 가장 큰 걸 수도 있죠. 이 말 속에는 또 어떤 말이 들어가느냐 하면 4하고 5는 절대 오면 안 돼, 이 말이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어떠냐, 2가 가장 큰 거는 2 들어있고 4는 안 오고 5는 안 와. 그러니까 어떠냐, 더 이상 원소가 남지 않았어. 그래서 이 하나로 된 집합 한 개만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에게 A1, A2 해서 A7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쓰면 되느냐 하면 5는 가장 큰 원소로서 이 중에 4곳에서 나오고 4는 2곳에서, 그리고 2는 어딘가 한 곳에서만 가장 큰 원소이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주면 그걸 포함하는 경우, 이렇게 포함하고 나머지 누구는 절대 들어오면 안 돼, 그걸 계산해서 걔네들을 제외하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간다.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하게 해가지고 기출문제로 만들어요. 자, 90 정리하고 96쪽 한번 보고, 일단 96쪽까지만 풀고 좀 쉬었다가 집합 좀 하자. 이어서 뭔가 딱 끊어지는 느낌이 있고 하니까. 자, 9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96쪽에 423번 요놈도, 그러니까 여기 96쪽에 있는 것, 요것도 시험 문제 단골 손님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여기 423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가 집합 S의 원소이면 8-x는 집합 S의 원소이다. 이걸 우리가 이 다음 단원에 집합 다음에 명제가 나오거든요. 명제에서가 이 구조, 무엇이면 무엇이다. 이게 명제의 기본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걸 우리가 가정, 뒤에 있는 걸 결론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물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가정, 만약 가정이 참이라고 하면, 참이라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참이라고 무조건 쳐라 이 말이야. 앞에 말이 무조건 맞다고 치면, 그러면 결론이 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게 명제라는 거니. 야, 앞에 말이 맞다고 쳐, 무조건이야. 무엇이면 이거는 야, 앞에 말이 맞다고 쳐. 그랬을 때 뒤에 말 맞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돼 있느냐?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돼 있죠?
만족시킬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맞아, 참이라고 쳐. 그러니까 이건 참이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만족시킨다 했으니까 결론이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앞에 말이 맞다고 치면 뒤에 말도 무조건 맞다. 언제? 이 문제에서는. 그런데 거기 문제에서 보면 첫 번째 줄 이제 가죠. 첫 번째 줄을 보니까 집합 S는 자연수만 원소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0이라든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아니면 분수 이런 것들은 원소로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떠냐? 여기서 X도 자연수고요. 얘도 자연수고 또 얘도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X에다 8 넣었어. 그럼 앞에는 자연수 맞지만 뒤에는 자연수 맞아 안 맞아? 8 빼기 8은 0 되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앞에도 자연수 뒤에도 자연수인 경우 첫 번째 어떤 경우 있을까? X가 만약 몇이라면? X가 만약 1이라면 그러면 반드시 누구도 7도 S의 원소다. 두 번째로 2가 S의 원소라면 6이 S의 원소다. 세 번째로 3이 S의 원소라면 5도 S의 원소다. 마지막 네 번째로 4가 S의 원소이면 4도 S의 원소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말이 맞으면 무조건 뒤에 말도 맞아. 뒤집어서도 돼. 여기다가 이제 4 다음에 5도 넣고 6도 넣고 7도 넣고 하면 7이 원소면 1이, 뭐 6이 원소면 2가, 5가 원소면 3이 원소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야 S라는 집합이 말이야. S라는 집합이 보니까 2하고 3하고 원소로 가지고 있어. S라는 집합이. 그 말은 S라는 집합은 원소가 몇 개라는 얘기일까? S라는 집합은 무조건 1하고 3을 가지고 있대. 1이 있는 순간 누구도 반드시 있어야 돼. S는 7도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1이 있는 순간 너 7도 같이 있구나. 7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 3이 원소라고 하는 순간 5도 너 5도 있었네. 여기 5도 있네. 이렇게 무조건 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떠냐? 이거는 우리가 원소가 각각 숫자에서 두 개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개가 하나의 팀이야. 팀. 무조건 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이 집합은 어떻게 생각을 해버려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S라는 집합을 만들거든. 문제에서 물어봐. S라는 집합이 될 수 있는 게 몇 종류야? 이렇게 물어보잖아. S라는 집합이 될 수 있는 게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숫자 1, 2, 3, 4, 5, 6, 7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여기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가 원소라고 생각해. 동그라미 1, 2, 3, 4가 원소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요걸로 뭘 만드냐? 요걸로 부분집합을 만들어. 그럼 원소 몇 개짜리죠? 4개짜리죠. 4개짜리. 그러니까 정답은 2의 4제곱 마이너스 1 해서 15종류를 만들 수 있어. 만약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집합 X가 1하고 4를 동그라미 1사다. 그러면 실제로 얘는 무슨 말이냐면 집합의 원소가 1하고 7하고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야. 서로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걸 오히려 따로따로 보지 말고 1번 커플, 2번 커플, 3번 커플, 4번 솔로 이렇게 팀이라고 생각을 해줘. 그래서 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집합의 이제 연산